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첫 번째 이야기. 공모주가 그렇게 핫하다며? 그럼 올해도 지붕 뚫고 카이킥 가능해? 지난해 그렇게 말 많던 공모주 저도 야심차게 너무 근질거리다 시원하게 포기했습니다. 못한 거 아니에요. 안 한 거 안 한 거. 어쨌든 2020년 주식시장 상장기업 97개, 2020년 공모금액 4조 5,334억 원. 아니 도대체 이 오지게 많은 회사들은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오늘은 그래서 요 한 기업의 시작 공모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옛날에 공모주의 첫 출발은 어땠을까? 대한민국 땅의 주식시장이 시작한 건 1956년이래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니 우리 아버지 세대 옛모습은 명동 소재의 시장 한켠에 대한증권거래소에서 시작됩니다. 정작 이때는 막상 시작은 했는데 다들 주식이 뭐야? 수준이라서 구색 맞추기로 은행들 몇 개 집어넣고 12개 회사가 종이장 붙여놓고 거래했대요. 여튼 시간여행 그만하고 그로부터 60회를 훌쩍 남긴 2021년 현재 거래소는 여의도로 터전을 옮기고 빠르게 수많은 개미들을 양성해내더니 12개던 회사는 이제 약 2천여 개 이상이 상장해 있어요. 물론 지난해 그중 11개 회사는 요단강으로 건너갔지만요. 빠잉. 반면 신규 공모주 시장은 돌풍을 넘어 허리케인 수준이었죠. 좀 오반가? 그래서 도대체 요 공모주가 어떻게 흥하게 된 건지 간단 명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그렇게 좋다 참 좋다 라던 공모주는 왜 흥했을까? 많은 분들은 단순하게 시장에 젊은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 혹은 신용으로 영끌까지 땡겨와서 공모주가 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정작 흥하다던 작년 공모주 청약 제도는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거울 속 그림의 떡이랄까? 왜냐? 가장 핵심적인 건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시기였어요. 즉 있는 놈 중에서도 겁나 있는 놈만 유리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말 많고 탈 많아 올해부턴 변경되었습니다만 배정 물량은 기간 투자자 50%, 일반 청약자 25에서 30%, 우리 사주 20%, 하이힐드 펀드 5%의 비율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이마저 올해는 일반 물량은 늘린 거라지만 작년엔 돈이 있어도 배정이 정해져 있어 몇 주 못 사는 구조였죠. 여기까지 참 쉽죠? 아니 좀 어렵나? 자 봐봐. 그냥 쉽게 지나가다 붕어빵 맛집이래. 참 맛있어 보이는데 냄새만 맡으래. 그런 게 어딨냐. 나도 붕어빵 먹고 싶다 했더니 저기 가서 줄 서래. 와 근데 무슨 줄이 컴퓨터 책상 뒷면이야. 되게 복잡한데 뭔 줄인지도 모르겠어. 여차저차 줄 서서 내 차례가 됐다? 재료가 정해서 남은 꼬리만 찔끔 준대. 암튼 이러니 보통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막 뭐 대단한 것처럼 먼저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 경쟁률은 높아지고 공모가에다 프리미엄 붙고 흥이 나겠죠? 들이대. 이게 글쎄 넣었다 하면 대박이래. 너 카카오 몰라? 속닥. 실제로 작년 9월 카카오 게임즈가 1524대 1이라는 경쟁률로 대망의 화려한 데뷔전을 치른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48,000원으로 시작하더니 상한가 62,400원으로 마감했어요. 우와 돈 많이 벌었겠다. 부럽다. 과연 개미들은 진짜 돈을 벌었을까?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공모주가 핫하다고 하니 올해 엄청난 부자들이 생겨난 설처럼 여기는데 앞서 케케오 게임즈로만 보더라도 청약 경쟁률에서 보셨듯 딱 정리하자면 이건 고로쇠 나무의 구멍은 예쁘게 잘 뚫었는데 한 방울 똑똑 엄청 감질맛 나. 그 이유가 일단 1억 원을 증거금으로 넣어두고 돌아오는 건 5주였는데 요 5주로 차익을 봤으면 한 19만 원 정도 되려나? 요걸 수익률로 치면 불과 0.2%에도 채 미치지 못하죠. 이게 1억 원 넣고 겨우 19만 원? 그럼 도대체 돈은 누가 벌고 왜들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이때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사주 양껏 들고 계시던 직원분들 진짜 1인당 수억 원 차익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죠? 앞만 봐도 배 아파. 근데 이때 이 양반들이 더 이상 돈 벌 생각이 없는지 기껏 자기네 회사가 좀비 때처럼 상장했는데 기어나가겠다고 연명을 합니다. 특히 SK바이오 생각나죠? 이런 이유는 간단한 원리예요. 백주를 조합원 10명이 실컷 사고도 남는 것과 똑같은 백주를 개인 15,000명이 논아갖는다면 당연히 돈은 전자가 벌겠죠.
이러면 나 같아도 일 안 하지. 회사가 로또를 주네. 그러나 공모주 청약은 언제나 높은 수익만 나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 상장한 기업 중 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종가가 하락한 비중은 32%에 달한대요. 범위를 넓혀 상장 1개월 후 종가가 하락한 사례는 49%로 전체 절반 수준이죠. 개인한텐 꼴랑 몇 개씩 주는데 그 중에서도 2개 중 하나는 꽝이란 소리. 여기다 이 당시 증거금 끌어오느라 은행에다 돈 오지게 꼬아서 부채만 계속 늘었는데 돈 번 사람 따로 있다 했으니 제기래 남의 배만 불려줬어. 결국 현재까지 공모주는 개인에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박 로또만큼은 분명 아니었던 듯합니다. 그럼 무조건 공모주는 하면 안 되는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중요한 건 어디서 튀어나왔든 뭐든지 알고 해야 시야가 넓어지겠죠? 이래서 다음은 이 공모주들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서 잠깐 얘기한 SK바이오팜으로 시작해서 카카오 게임즈로 주목을 끌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열풍이 이어졌는데 이 중에서 빅히트란 회사 이름은 아니 글쎄 얘네가 이제 전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걸 알게 된 순간 저뿐만 아니라 모두를 공모주 세계로 인도하기에 충분했죠. BTS는 사랑입니다. 이건 사심입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슈퍼히어로들의 등장으로 단숨에 상장까지 이어간 빅히트는 주식시장 공모가 13만 5천 원이던 걸 시초가 35만 1천 원이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에 화려하게 데뷔를 알립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그날 바로 떡락하면서 마감했어요. 웃긴 게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빅히트 공모 가격 결정 배경을 밝혀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었죠. 아마 우리 오빠들은 잘못 없어. 왜 내려가는 건데? 이후 기대와 다르게 보름 만에 빅히트의 30일 기준 종가는 상장 첫날 따상 가격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죠. 물론 지금은 여차저차 돌아가요. 가장 큰 원인은 이 당시 보통 기관 투자자나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주요 주주들이 비쌀 때, 즉 기대 심리가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꼭지점에서 물량을 시장에 뭉탱이로 풀어버리니 공급이 갑자기 과다하게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이렇듯 공모주는 상장 이후 대거 나올 유통 가능 물량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모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올해 새로 튀어나올 유망한 공모주들 요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고요. 제가 생각할 때 주식은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나 객관적 지표에 의해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 그 자리를 따라 기업의 방향을 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기업 공개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공모주는 그 객관적 지표가 없죠. 이게 전자공시 시스템의 투자 설명서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물론 어려워서도 있지만 그러니 사람들은 인지도에 따라 이미 프리미엄이 붙은 기대감을 판단하면서 그게 소위 황제주 열풍으로 이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죠. 여기다 물론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아시듯 정부의 무수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상대적 돌파구를 주식 소문에 따라 동아줄처럼 여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기업의 단순 인지도와 소문만으로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싶게 만드는 게 공모주예요. 그런 공모주가 올해부턴 공모주 배정 방식도 바뀌고 일반 청약자가 가져갈 배정 물량도 늘어난 만큼 공모주 청약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더 많이 한다는데 나도 빠질 수 없겠죠? 그에 맞게 2021년에도 굵직굵직한 공모주 청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가장 핫할 만한 카카오그룹의 대거 상장이 기다리고 있죠. 금융기술 플랫폼 카카오페이는 올 상반기 이어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웹툰과 음악, 드라마 등 콘텐츠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 거기다 카카오엠은 올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를 준비 중입니다. 단 앞선 관련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짝하고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에 이커머스 업체들도 대거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쿠팡 외에도 11번가, 티몬, 위메프가 대표적인데 이들 업체들은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면서 일상이 된 비대면 거래 중심에 서 있는 업체죠. 그 밖에도 호텔 롯데, 화장품 로드샵 브랜드인 네이처 리퍼블릭, 교보생명보험, 백종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 구두 제조업체 엘칸토, 여행 종합 플랫폼 야놀자 등등도 내년을 목표로 IPO를 준비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목하는 공모주는 최근 LG화학의 핵심 사업인 배터리 부분을 물적 분할하면서 설립한 LG에너지솔루션도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죠. 단 얘네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3년간의 영업활동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전 회계 연도에서 세전이익 75만 달러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한 미국 장외 주식시장 나스닥에 상장할 거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꼭 한국 시장에 상장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이거 관련 종목들까지 휘몰아쳐서 태풍의 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들어봤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금물. 이렇게 해당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향후 어떤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 꼼꼼히 분석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개인들의 신용 비중은 늘고 점점 투기판이 되어가는 듯한 주식시장이잖아요. 이럴 땐 투기가 아닌 투자의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워렌 버핏 동이 이런 말을 남겼죠. 투자와 성공의 제1원칙, 돈을 잃지 말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 그러기 위해선 특히나 공모주 같은 경우 해당 기업 홈페이지부터 언론, 주식 관련 사이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을 다각도로 활용하면 좋겠죠? 그럼 공모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첫째,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투자 설명서 확인하기. 둘째, 소문만 믿고 사는 습관 버리기. 셋째,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확인하기. 이것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